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대한통합암학회에서 환자의 상담 역할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내일 영상 촬영을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암 전문 병원에 계시는 우리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좀 더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까? 의사나 간호사 또는 직원들에게 좀 더 도움되는 자료를 위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안과, 한의원 등 선택적 진료가 아니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의 진료에 상담을 하는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담 스킬, 이 부분들의 강의를 무수히 진행을 하면서 선택적 수술이든 비선택적 수술이든 우리가 환자 상담이나 고객 상담 접점에서는 모든 인간의 기본 심리인 나르시시즘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가치로운 인간이고 싶고 나는 존중받고 싶다라는 거죠. 이 가치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표정, 행동,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에게 많이 작용되는데요. 때로는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첫 반응에 정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환자가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며 또 상담사로서 어떤 부분으로 그들과 대화를 또 상담을 해 나갈 것인가. 의사, 상담사, 직원,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병원의 직원들의 역할이 이 상담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요. 우리 사회 문화의 변화의 바람도 의료 업계에서는 예외는 아닙니다. 병원 경쟁이 더 심화되었고 고객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의료의 질적인 면을 고려한 새로운 경영 마인드의 확산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었다. 환자가 병원을 찾는 기준이 단순히 치료 중심에서 이제는 그 외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보기 때문에 나를 제발 좀 설득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에게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 감성 커뮤니케이션, 공감 커뮤니케이션, 센스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도 계속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볼 수 있는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 더하기 말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 속에 담긴 뜻을 니하고 내하고 얼마만큼 잘 나누는가죠. 나누는가, 퍼블릭하는가, 쉐어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의 원어가 라틴어의 커뮤니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커뮤니스는 퍼블릭과 쉐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 말 속에 담긴 뜻을 전달자와 수신자가 얼마만큼 잘 나누는가. 따라서 뜻이 통하지 않는 말은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인간을 다루는 기술이라면 병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를 꼽는다면 환자, 즉 고객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환자, 고객에게 좀 더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그죠? 그들과의 매 순간순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나누고 감정을 이입하는 행위의 수단이 돼야 되고 어떤 형태든 공통분모는 취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전이 되어가는 형태여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담만 이루어진다라면요. 치료 동기부여나 동의율을 높일 수 있고 고객은 높은 만족도와 더불어서 진료 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이에 따라 병원 경영 효율화도 함께 촉진될 수 있음으로써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는 상담법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담 스킬 3가지를 먼저 들어보면요. 첫 번째, 스마일 파워를 길러라.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좋은 표정은 상대의 마음까지도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인상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웃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환자를 대할 때 밝고 편안한 감정으로 또 내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부드러운 표정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또한 우리 암 환자 전문 병원에 계신 분들은요. 이 환자분들의 그 상태나 심리적인 변화가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소 예민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TPO,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에 맞는 적절한 감정이입법과 환자 입장에서 잘 들어주려는 경청의 자세가 더더욱 요구되겠죠. 두 번째, 치료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자, 신뢰가 바탕이 되면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아도 치료 동기부여나 동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해지되 정확한 공감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엠패스와 심패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엠패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입니다. 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봐 주는 것이고요. 심패스라는 동감, 동정이나 연민은 내 본연의 자세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 상담자는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은 치료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신뢰감을 형성해서 진료 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담 스킬을 길러라. 우리가 이 상담 스킬에는 뭐 레시피처럼 몇 그램 뭐가 들어가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존중과 배려, 공감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굳이 스킬을 얘기를 한다면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파일, 파노라마 등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셔서 상대방에게 시각적인 자료와 이러한 설명들을 좀 들려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정보를 전달할 때는 짧고 확실한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 지리멸렬한 단어로서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권해드린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내가 어떤 결정을 의료인이 먼저 내리는 것보다는 환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료 상담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치료비 설명입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애매모호한 설명보다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비에 대한 지불 방법, 또 다양한 치료비에 대한 지불 방법과 가치성, 그리고 비용이 높다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진료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료비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상담 스킬에서 하나 더 유의하실 점이요. 이 환자분들의 그 심리 상태, 특히 암 환자나 생명의 종착역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오신 우리 환자들을 대하는 의료진들은 그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다소 그 예민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커블러-로스는 인간이 어떤 그 부정적인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에 견뎌내야 된 심리적인 과정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 부정, 두 번째는 분노.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런 질환에 걸릴 리가 없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부정의 단계에서 병원을 찾기도 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분노. 왜 하필 나야? 네. 그런 마음들이 항상 누구에게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거래가 시작이 되고요. 거래라는 것은 분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선의 진료를 받고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치료를 받고 낫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게 되고 치료 과정이 잘 되어갈 때는 또 희망이라는 또 단계를 얻어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좌절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마음의 감정으로 갖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잘 나아서 일상을 또 잘 생활해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그 인생의 종착역에 막 딱들이면서 굉장히 그때는 이제 수용의 감정으로 내가 컨트롤 가능한 것과 컨트롤 불가능한 것을 나누어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를 또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그 단계들을 하루아침에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담사들은 진심으로 공감 어린 상담과 더불어서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치료 중심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상담, 논리적인 상담보다는 지지적인 상담, 정서적인 지지, 요법,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상담이 되었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에게 또는 고객들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마케팅도 어떤 물건, 제품,